자, 꿈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6일 월요일 든말스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시를 이야기로 바꿔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6월 중순인데 곧 여름방학 되겠죠? 우리 1학기 마무리 잘 하면서 오늘 든말스 수업도 집에서 예습 잘 하고요. 함께 학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든말스 129에서 137쪽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시를 이야기로 바꿔 쓰는 방법을 알고 이야기로 바꿔 쓸 수 있다. 즉, 시를 이야기로 바꾸어 쓰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이야기로 바꿔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으로는 시와 이야기의 다른 점을 살펴볼 거고요. 그럼 시를 이야기로 바꿔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꿔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를 이야기로 바꾸어 쓰기. 바꾸아가 아니네. 바꾸어 쓰기. 알겠죠? 잘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활동으로 시와 이야기의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책에 여름날 숲속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청호 님께서 지은 시입니다. 자, 여름날 숲속에서 크고 우람한 나무 밑둥치를 보며 아버지의 다리를 생각한다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자, 이 시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시에는 보면은 아버지의 다리 하면서 같은 말들을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시에는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태민님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반복되는 말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에는 반복되는 말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 자, 이해 가죠? 자, 다음은 시는 이렇게 하나 나오고 한 줄을 띄고 다음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연과 연을 서로 구별하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시는 연을 구분하여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자, 내 아버지 다리같이 이 땅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푸르른 나무를 본다. 자, 푸르른 나무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자, 호진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맞아요. 내 아버지 다리처럼 내 아버지의 다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에서는 바로 무슨 표현과 감각적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준영님 얘기해 보세요. 네, 맞아요. 바로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줄이 끊겨버렸네. 비유적. 시에서는 바로 비유적인 표현과 감각적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자, 알겠죠? 시에서는 연이 구분 짓기도 하고, 그 다음 반복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비유적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이게 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야기는 시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야기 글의 이야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연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태연이가 우리 자료 만드는데 출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태연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에는 보면 줄글, 어떠한 내용을 그냥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런 줄글이 있고, 등장인물이 등장인물들이 말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부분인 바로 줄글과 대학을 뭐를 주로 사용합니까, 태연님? 대학을 맞아요. 줄글과 대화글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자, 줄글과
대화글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자, 다음 이야기에는 시에 비하여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거. 자, 시는 연과 행을 구분을 통해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지만 이야기는 시에 비하여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것. 그것이 또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글쓴이의 생각을 자세히 할까요? 간단히 할까요? 태연님 대답해 보세요. 자세히 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자세히요. 네, 맞아요. 자, 이야기에서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글쓴이의 생각을 바로 어떻게 하냐면 자세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보다 이야기를 봤을 때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글은 장면을 묘사하거나 글쓴이의 생각을 자세히 쓴다라는 것. 자, 이것이 시와 이야기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다른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를 이야기로 바꿔 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의 3요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태연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야기 3요소 하면 어떤 게 있죠? 이야기요? 네. 이야기. 잘 모르죠? 맞아요. 태연이는 좀 바보여서 몰라요. 선생님. 자, 그러면 지혜님 얘기해 보세요. 지혜님 맞아요. 우리 이야기에는 인물,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구성 요소가 맞아요. 태경이 뭐라고요? 배경이요. 태경이가 아니다. 태연이 뭐라고요? 배경이요. 맞습니다.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야기의 3요소 하면 바로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즉 이야기에는 이런 인물, 사건, 배경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시를 이야기로 바꿀 때는 바로 제목과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목은 어떻게, 주제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물, 때, 곳을 생각한다라는 거. 인물, 때, 곳을. 자, 그래서 인물은 누가 나오는지, 때, 언제인지, 곳, 즉 장소는 어디인지 그런 것들, 즉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시를 읽고 시의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서 순서를 정한다라는 거. 즉 이야기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처음, 가운데, 끝. 이 순서를 정해서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대화나 장면 묘사 등 추가할 내용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로 가지 않고 자기가 그 주제의 흐름과 잘 어울리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러한 대화 내용, 장면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가운데뿐만 아니라 처음, 끝 부분에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를 이야기로 바꿀 때는 대화나 장면 묘사 등에 대해서 더 내용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 자, 이걸 우리가 알고 바로 세 번째 활동인 시를 이야기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자, 시를 이야기로 바꿔 쓰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좋은 시 한 편이 있어요. 자, 웃는 기와라는 이봉직 님이 쓰신 시입니다. 옛 신라 사람들은 웃는 기와로 집을 짓고 웃는 집에서 살았나 봅니다. 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이야기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야기로 바꿔 쓰기 위해서는 그 방법들이 있었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를 찾아내야 된다? 맞아요. 제목과 글씨. 네, 제목과 주제. 자, 태연님 다음은 네. 또 뭐를 찾아내야 되죠?
이야기 구성 요소입니다. 맞아요. 이야기의 구성 요소.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인물, 때, 곳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뭐를 정해야 되죠? 네, 이야기의 순서요. 맞아요.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운데, 끝 들어갈 내용을 정하고요. 또 시를 이야기로 바꾸면서 무엇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추가할 내용. 맞아요. 추가할 내용. 줄글이나 대화글로 더 추가해서 뭐 가운데 부분이나 처음이나 끝 부분에 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시를 이야기로 바꾸어 쓰는 방법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공이나 여러분이 책에다가 이야기 뼈대를 직접 만들어 오십시오.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할지, 주제는 무엇으로 할지, 이야기 구성 요소, 인물, 때, 곳은 어떻게 정할지, 그다음 이야기 순서는 처음, 가운데, 끝 어떻게 할지, 추가할 내용으로는 어떤 걸 더 넣을지 일시정지한 다음에 한번 써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걸 다 해오면 학교에서 같이 직접 시를 이야기로 바꿔 쓰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는 반복되는 말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 그 다음 시는 연으로 구별하여 쓰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시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자, 특징이고요. 이야기는 줄글과 대화글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에 비하여 형식이 자유롭고요. 장면을 묘사하거나 글쓴이의 생각을 자세히 쓴다라는 거. 자, 시와 이야기의 다른 점 알게 되었죠? 자, 복습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를 이야기로 바꾸어 쓰기 위해서는 자, 제목과 주제를 정하고요. 인물, 때, 곳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시를 읽고 시의 처음, 가운데, 끝을 어떻게 나눌지 순서를 정하고요. 대화나 장면 묘사 등 추가할 내용을 정한다라는 거. 자, 여기 있죠. 제목, 주제 정하고요. 이야기 구성 요소 정리하고요. 이야기 순서를 결정하고요. 그다음 추가할 내용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해주면 시를 이야기로 바꿔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시를 이야기로 바꾸어 써보는 활동을 학교에 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태연이 오늘 공부한 거 잘 알게 되었나요? 네. 자, 오늘 시와 이야기의 다른 점, 또 시를 이야기로 바꿔 쓰는 방법 잘 알게 되었죠? 자, 학교에 와서 더 공부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안녕.